이게 책임준공 확약이에요. 이 조항만 넣으면 보수가 단순 관토 때 받던 신탁 보수보다 10배가 뛴다고요. 그러니까 신탁회사가 그 조항만 신탁계약서에 넣고 보수를 엄청 땡겼던 거죠.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책임준공 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 즉 책준관토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부제는요, 부동산 신탁회사 책준관토로 재미보다가 이제 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부제는 책임준공 확약, 수분양자에 대한 책임준공 확약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관리형 토지신탁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제 예전 영상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은 애초에는 없었습니다. 토지신탁 사업은요,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만 있었어요.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은 신탁회사가 자체 자금을 조달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금융기관이 참여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토지신탁 사업이죠. 즉 담보대리 방식에 의한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대출금융기관이 참여할 여지가 있었는데요. 위탁자가 시행사, 분양자, 사업주체, 건축주, 도급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탁자가 부도 파산이 나면 이 사업을 정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단 대출금융기관이 위탁자의 지위를 넘겨받는 것, 이거는 법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출금융기관의 업무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공사가 위탁자의 지위를 넘겨받아서 이 사업을 계속하면 되는데, 시공사들은 IFRS 회계 기준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망가진 사업을 인수하면 재무제표가 완전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망가진 사업을 받지를 않아요. 이러한 이유로 마지막 남은 사람이 누구죠?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죠.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탁자인들 이렇게 망한 사업을 떠안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대출금융기관하고 시공사가 야, 내가 뒤에서 백업 해줄게. 즉 모든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일단 너는 명의만 빌려줘서 위탁자가 하는 업무를 다 대신해줘. 그래가지고 위탁자가 부도 파산이 난 경우에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위를 넘겨받아서, 즉 시행사, 분양자, 사업주체, 건축주, 도급인의 지위를 이어받아서 이 사업을 정상화를 시켰던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비토지 신탁 사업이었던 담보대리 사업장을 관리형 토지 신탁 방식으로 몇 개 성공을 하다 보니까요, 이 대출금융기관하고 시공사가 아니 그러면 애초에 위탁자 보고 하지 말고 수탁자가 이런 방식으로 해. 내가 처음부터 다 백업 서주고 다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대줄게 라고 해가지고 탄생하게 된 게 관리형 토지신탁이에요. 그래서 차입형 토지신탁하고 관리형 토지신탁이 대비돼서 사업이 진행됐고요. 이러한 관리형 토지신탁, 즉 초기 관리형 토지신탁을 업계에서는 단순관토라고 부릅니다. 특히 대출금융기관 입장에서는요, 차입형 토지신탁보다는 관리형 토지신탁을 선호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들어갈 여지가 있잖아요. 차입형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자체 자금을 조달하니까 대출금융기관이 참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최초 단순관토에서는요, 수탁자가 모든 대외적인 법적 책임을 부담하니까 뒤에서 백업하는 시공사가 튼튼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1군 시공사가 들어왔는데 점점 대출금융기관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또 신탁보수도 높게 준다고 하니까 단순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2군 시공사도 참여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2군 시공사가 참여하니까 2군 시공사도 가끔 부도 파산이 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수탁자가 불안해지니까 대출금융기관이 당근을 제시합니다. 뭐냐 하면 내가 신탁보수를 많이 줄 테니까 2군 시공사가 부도 파산이 나면 신탁회사 너희가 책임준공을 해줘. 물론 신탁회사는 금융기관이니까 시공을 직접 할 수는 없고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가 대체 시공사를 찾아서 시공을 마무리해주고, 이렇게 수탁자가 책임준공 의무를 하게 될 때는 준공기간이 최초 3년이었다면 뭐 플러스 6개월, 즉 3년 6개월 정도로 연장을 해주는 그런 조항을 넣었던 거예요. 신탁회사에서도요, 단순관토 때는 보수를요, 차입형 토지 신탁의 절반은커녕요 10%
10분의 1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책임준공 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 즉 책준관토를 하니까 차입형 토지신탁에 준하는 신탁보수를 받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신탁회사들이 신탁계약서에 책임준공 확약만 해준다는 말만 넣으면 보수가 10배로 뛰잖아요. 그리고 이군시공사라서 불안하긴 하지만 이군시공사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또 분양만 잘 된다면 이거 내가 책임준공 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책임준공 확약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이 본물을 이루듯이 신탁회사에 퍼집니다. 그래서 이때 신탁회사들이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K신탁회사랑 H신탁회사가 있는데 신탁회사 순위로 그 당시에 중간이었어요. 이 책임준공 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을 집중적으로 수주하면서요, 이 두 신탁회사가 1, 2위를 다퉜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배가 아픈 차입형 토지신탁을 주로 하는 신탁회사들이 나는 책임준공 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 이거 거들떠도 안 보고 차입형 토지신탁만 했는데 야 이거 안 되겠네? 라고 해서 책임준공 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의 문제점을 가지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요. 이 부동산 신탁회사들이 신탁법의 적용을 받지만 신탁법의 특별법인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거든요. 부동산 신탁회사들이 자본시장법상은 금융투자업자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자들은요, 지급보증이나 손실보전 약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입형 토지신탁을 주로 하는 신탁회사가 책준관토를 하면서 갑자기 매출 순위가 1, 2위로 오른 신탁회사를 겨냥해서 이 책임준공 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 책준관토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즉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지급보증 또는 손실보전 약정이 아니냐라고 문제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도 이게 신탁회사들끼리 싸움이 나기 시작하니까 공식적으로 문서를 발행하지는 않고요, 이 신탁회사의 준법감시인이라고 내부 통제기관이 있습니다. 이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하면서 2016년 10일경에 부동산 신탁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 자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책준간토 사업을 어떻게 보면 허용을 해줘요. 근데 내용을 보면 진짜 웃겨요. 어떤 내용이냐면 책임준공 확약은 자본시장법상 지급보증 또는 손실보전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임준공 확약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지급보증을 하거나 손실보전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신탁회사 본인의 채무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과도한 책임준공 확약 계약 체결은 재무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으니 적절히 관리하기 바람. 그러니까 알아서 잘 관리하라 이 얘기예요. 조금만 해라. 하지만 본질은 뭡니까? 허용을 해준 거거든요.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이 책준관토 사업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요, 신탁회사가 정말 돈을 많이 벌어들였는데 기존에 했던 단순관토 신탁계약서에다가 한 줄만 넣으면 돼요. 뭐냐 하면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 신탁회사가 대신해서 책임준공을 하겠다. 그리고 그 책임준공 기간은 기존의 준공 기간보다 6개월 더 연장되는데 그 연장된 6개월 기간 안에 책임준공을 하지 않으면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겠다예요. 너무 간단하죠? 이게 책임준공 확약이에요. 요 조항만 넣으면 보수가 단순관토 때 받던 신탁 보수보다 10배가 뛴다고요. 그러니까 신탁회사가 그 조항만 신탁계약서에 넣고 보수를 엄청 땡겼던 거죠.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고 시공사가 막 부도 파산을 하니까 신탁회사가 전국 각지에서 벌여놓은 책준관토 사업장에서요, 책임준공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 거예요. 심지어 책임준공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체 시공사도 구해야 되는데 대체 시공사들이 쉽게 구해집니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공사를 하지 않고 중간에 공사를 하면요, 이 시공사들이 어떤 우발 채무가 있을지 몰라서 잘 꺼려하고 아주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 다음에 자재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시공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신탁회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기 시작하면 자체 자금을 조달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상당한 부담인 거죠. 한 군데 사업장만 그렇게 터져도 문제인데 여기저기 사업장에서 문제가 터져버리니까 각 사업장에 신탁회사가 자체 자금을 조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문제가 책준관토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모 신탁회사는 이 책준관토 사업 현장 때문에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라는 그런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요, 책준관토 사업인지 단순관토 사업인지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책임준공 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단순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에서는 수탁자가 책임준공을 안 하나요? 여러분들 토지신탁 사업은요, 차입형 토지신탁이든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이든 그 관리형 토지신탁이 단순관토든 책준관토든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시행사, 분양자, 사업주체, 건축주, 도급인이니까 수분양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에 의하면 토지신탁 사업은 무조건 책임준공을 해야 돼요. 그건 수분양자와의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책임준공 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 즉 책준관토에서 책임준공 확약은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확약이라니까요. 그 명칭에 속으시면 안 돼요. 야, 이거 책임준공 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이니까 수분양자한테 너무 좋은 신탁이다. 아니죠. 책임준공 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은 듣기 좋은 소리고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준공 확약입니다. 토지신탁은 애초부터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책임준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요, 수분양자인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고요, 책임준공 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이니까 수분양자에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문구나 광고를 하는 신탁회사가 있으면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본 영상을 통해서요, 책임준공 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 즉 책준관토의 실체를 알게 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